자, 우리 이제 천재 이재영 3사과 문법을 빠르고 간단하게 정리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들으셔도 됩니다. 맞죠? 이 시간조차도 선생님 다른 공부해야 되고 이건 미친 거죠. 현재 완료 진행인데요. 이 현재 완료 진행은 이렇습니다. 완료라는 시제에 진행형이 붙어 있고 이 완료라는 것도 종류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있잖아요. 그 중에서 현재 완료인 거죠.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이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석되느냐를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완료와 진행형이 합쳐져 있는 건데 완료와 진행이 합쳐져 있는 것은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이 완료 진행 자체도 실제로 이렇게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완료가 have 플러스 pp이고 진행이 be 플러스 ing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형태가 이렇게 합쳐지는 것, 이것이 이제 완료 진행이죠. 그래서 모양 자체가 have가 내려오죠. 이렇게 have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be 동사의 pp형, being이죠. 이렇게 being이고 그 다음에 ing는 또 그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꾸로 봐도 have be가 아니라 have be 동사의 pp형이죠. have pp의 be 플러스 ing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완료의 해석 자체가 완료 시제 해석 자체가 선생님 이제 과거 해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과거로 해석하라 이고 그 다음에 이 속에는 기간 개념과 이제 앞선 개념이랑 들어있는데 뭐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고 과거 언제부터 현재 언제까지의 이야기 또는 과거보다 더 과거, 대과거로부터 과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시간의 흐름 시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간 시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과거 해석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쌤이 쌤 용어들을 쓰면 기본 해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진행은 과거로 해석하면 되고 현재 진행은 현재로 해석하면 되고 미래 진행은 미래로 해석하면 된다 주의예요. 해석은 간단하게 하면 된다는 건데 그러면 BING를 왜 쓰느냐라고 하면 이것은 동작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동작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우선 생각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뭔가가 실제로 진행되고 계속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해석 자체는 과거와 기본이니까 과거 기본은 결국 얘는요. 선생님 스타일로 하면 과거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냥 과거로 해석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과거 완료 진행은요. 역시 과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버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have been ing는요. 여기에 동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ing 했다예요. 결론이 간단하지. ing 했다, 뭐뭐 했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잠깐만. 자, 요게 이제 완료 진행입니다. 완료 진행인데 요거를 이제 선생님 스타일대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을 제대로 시제에 대해서 들을 뭐 기회가 있겠지만 짜투리로 짧게 설명을 좀 하면 이런 거죠. 선생님 시제 설명할 때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 거꾸로 이렇게 화살표가 딱 박혀있는 이 부분, 이 시점, 요 지점이 현재고요. 그 다음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표현하는 거죠. 현재 완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음, 어떤 일이 계속되어 옴, 어떤 일이 흘러옴, 과거가 현재 영향을 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흐름 시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 흐름이 ing가 된 거잖아요. 이게 완료 진행이거든. 이 부분이 ing가 될 때 이 ing를 어떻게 볼 거냐? 강조로 본다는 거지. 알겠니? 그 정도예요. 그냥 그 정도. 그래서 해석 자체는 뭐뭐 했다, 뭐뭐 하는 중이었었다 이따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랬다. 아, 진짜 그랬구나. 아니면 동작이 확실히 있을 때는 아, 진짜 뭔가를 계속하는 중이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요게 이제 선생님이 흔히 설명하는 완료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현재 완료 진행이 되는 거고, 뭐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이게 현재면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 부분이 이제 ing로 변할 때 이게 이제 과거 완료 진행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한마디로 과거 한때 그랬다라는 이야기예요. 끝이에요. 과거 한때 그랬다. 현재는 몰라, 내지는 현재는 아니야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바로 보면 일단 has been ing니까 완료 진행이죠. has나 have니까 현재 완료 진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잭이 잤다는 거죠. all afternoon, 오후 내내. 그러니까 지금이 오후에 어느 순간쯤 되겠다. 뭐 그렇죠?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오후 내내 계속 DB 자고 있다 이 말이죠. DB 잤다 이 정도. 근데 이제 요거를 강조적 의미를 해석하면 자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 밑에도 보면 계속 기다렸다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계속됐다는 느낌을 강하게 풍겨주는 그런 문장이라서 진행적 의미를 그냥 갖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완료 진행이니까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가 되겠죠. 근데 뒤에 보니까 for 2hours니까 요 사이의 길이가 얼마란 말이에요? 2시간이다.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됐나요? 됐어요. 예, 간단합니다. 자, 현재 완료 진행 읽어보시면 되는데 for와 since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for는 이렇게 됐을 때 이 시간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since는 요 시점이 뭔지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 이야기가 다다. 2시간이고 요거는 10살 때부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는 중이다라는 진행 의미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된다. 뭐 그 말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별거 없습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 완료된 경우에도 사용되지만 현재 완료 진행형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사용되는데 무시하세요. 개소리예요 이거. 꼭 이렇진 않아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경우에만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있죠. 경우에만 사용된다 했죠.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재 진행 중이 아니더라도 영향을 미칠 때 완료 진행형을 통해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진행이 되려면 동작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나는 그녀를 계속 사랑한다는 이야기 동작이 없잖아요. 상태잖아요. 상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진행형을 쓸 수 없다라는 설명이 맞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형을 써요. 뭐 그게 강조죠. 상태 강조죠. 그러니까 이 설명은 약간 무리다. 그래서 이 설명을 굳이 외울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착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I have read the article. 완료된 I have been reading the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요. 뭐랄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밑에 상태, 소유, 감정 등을 나타내는 want, love, know, believe 같은 동사는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게 원칙이에요. 헌데 안 쓸까? 써요. 씁니다. 얘들을 왜 진행형으로 쓰지 않느냐면 봐라. 동작이 있나 없나? 이 속에 동작이 없죠. 그래서 동작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진행형으로 쓰지 못한다라는 게 이게 문법의 원칙이거든. 하지만 뭐야? I'm loving you라는 표현을 써요, 안 써요? 쓰죠. 강조라는 거죠. 난 이 진짜 사랑한대 라는 식으로 써요. 물론 이제 그게 그러면 얘네들도 선생님 다 쓸 수 있어요. I'm wanting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이해되니? 예. 그러니까 예외가 있고 원칙이 있는 거지 이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현대 미어에서는 약간 틀린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he has known 나는 7년 동안 알았다. 그는 7년 동안 그를 알아오고 있다. 이게 사실은 시험 문제로 출제되면 안 되고 고등부에서 출제가 안 돼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런데 중등부에서는 출제가 되니까
요거를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정도.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동작이 없는데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이든 뭐 진행형이든 진행형으로는 쓸 수 없다라고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빠졌다. 자, 현재 완료 진행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인데 요거는 여러분 알아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정문이란 말은 not을 어디 붙일 건데 라는 얘기고 의문문이란 말은 동사가 주어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데 라는 그 말이거든. 뚠뚠뚠 누구니? 예, 소리 죽이세요. 소리를 죽이지 않으면 너를 죽일 거야. 재미없네, 미안. 자,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not을 has와 have와 pp 사이에 붙인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have 앞에 붙인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not 같은 경우에는요. 동사에 붙을 때는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만 붙거든. 원칙적으로. 그럼 이때 have pp에서 이 have를 뭐 취급한다? 조동사 취급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조동사 취급하니까 주 앞으로도 뭐가 나오겠어요? have나 has가 주 앞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니? 자, 요런 것입니다. 쓸데없이 너무 진지하게 설명했죠. 그쵸? 중등 문법을, 그쵸? 예. 여러분들 시제에 대해서 이제 쭉 제대로 들으면 조금 더, 쌤이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알 수 있을 거다. 자, 어쨌든, 현재 완료 진행 여러분 알겠죠? 알겠죠? 그쵸? 그리고 요 부분은 좀 참고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걸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so that 구문이네요. 그쵸? so that 구문은 그냥 별거 없습니다. 요게 요렇게 끊기죠. 요렇게 끊기면서 너무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부사 나오면 너무 뭐뭐 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달린다. 너무 빠르게. 그리고 이 that은요. 그래서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뭐냐면요. 부사 결과절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뭐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so that 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요. 졸업할 때까지 나와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뭐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 보는 거는 so 다음 단어에 that이 있잖아요. 눈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느끼겠지만 뭐 우리가 영문 고급 영문도 고등부 문장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so와 that이 아주 멀어요. 느껴봤잖아요. so와 that이 아주 멉니다. 아주 먼 경우에도 so를 보면 혹시 so 형용사 부사가 오면 혹시 뒤에 that절이 나오지 않을까를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그게 감각을 익히는 거죠. 독해 감각을 익히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추워서 나는 코트 입었다고 너무 어두워서 나는 아무것도 못 봤다니 끝이죠.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리가 도착했다는데 여기 레이트는요. 요렇게 수식해야 되겠죠. 레이트 나왔으니까 또 한마디 하면 레이트는 형용사 부사 다 되죠. 늦게 다 되고요. lately는요. 해석이 영 다르죠. 얘는 부사인데 뜻이 뭡니까? 최근에 란 뜻이에요. 뜻이 완전히 달라요. 이해하시고 알아두시면 되고 너무 늦게 도착해서 버스를 놓쳤다. 끝. 됐니? 자,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인데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는 자, enough to 외우세요 이거. 쌤 솔직히 이게 어떻게 똑같나 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게 똑같은 거라고 하니까 똑같다고 하세요 여러분. 알겠나? 자, 그 다음에 요거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는 요거다. 요거는 그냥 시험 칠 때 외우십시오. 알겠나? so that은 enough to로 바꾸고 자, 있죠? so that cannot은 to로 바꾼다. 요거 기억하세요. 외우는 거야. 외우고 그냥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답 바로 막 확 해버리세요. 오케이? 고등부 올라가면 이런 거 안 묻습니다. 해석만 정확하게 하고 쓸 줄 알면 되죠. 그래도 우리가 예의상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너무 똑똑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말은 풀 수 있을 만큼 똑똑했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부정사 형태로 enough 뒤에 붙이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smart 앞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끊기죠. 요렇게 끊기면서 그가 억수로 똑똑했어 인데 요 so that을 합쳐서 뒤로 enough to로 바꿔버리는 거지. 풀만큼 똑똑했다. 요렇게 됐네. 요 구조 알겠죠? 할 줄 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너무 짧아서 못하는 거지. 너무 짧아서 못한다는요, 요 that하고 to 사이를 요렇게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요 절로 할 수 없다인데 여기는 너무 짧아서 할 수 없다를 요렇게 to 부정사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됐니? 오케이? 이해됐죠? 이해됐죠? 예. 요 정도로 공식처럼 외워서 문제는 그냥 가뿐하게 맞춰주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so that 다음에 주어 can 하기 위해서라는, 요것도 알아놔야 되네. 요것도 알아놔야 되네. so that cannot은요, tutu잖아요. so that cannot tutu인데, so that can은요, 뭐 하기 위해서이고요. 요거는 to나 in order to, so as to, 요거 다 알아놔야 된다. in order to나 so as to 전부 다 부사 목적이야. 뭐 하기 위해서이에요. 반드시 알아놓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이거는 그냥 시험에 단골로 언제든지 여러분 낼 수 있는 문제니까 또 이건 알아놔야 되지. 반드시 이게 상식 아이가 상식. 기초.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예,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알아놔야 된다. 출제될 가능성이 뭐 거의 100%니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사 이야기인데요. 관계부사도 선생님이 그냥 원칙적으로 이렇게 딱 이야기해 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관계부사도 관계사의 기본적인 그 구조와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제 관계대명사 이야기 안 하고 관계부사 이야기로 바로 할게요. 선생님 뭐 귀찮아서 그런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네, 아무 반응 없네. 도대체 웃겨도 개그가 좀 허접한가요? 고맙다 얘들아. 예. 허접함을 여러분들이 인증해줘서 굉장히 고마워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사이는 점점 원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관계네요. 바람직하다. 관계부사도 관계대명사처럼 선행사를 가집니다. 선행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이제 관계대명사가 올 때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 역할을 했죠. 그런데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따라오는 이 문장에 부사구 역할을 합니다. 부사구 역할을 얘가. 그러면 부사구 역할을 한다는 말은 뒤에 따라오는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 따위를 잡아먹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는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다 있는 완전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다. 완전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됐니? 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은요.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그대로 수식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의 문장이 뭐 주어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주어가 뭐뭐 하는 무엇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관계대명사랑 또 차이가 조금 있는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사라도 선행사로 올 수 있죠. 근데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의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선행사의 종류가 딱 네 가지로 정해져 있죠. 시, 장, 이, 방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이유를 나타내는 명사, 방법을 나타내는 명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은 뭐든지 거의 올 수 있는데 또 거의 정해졌죠. 이유 같은 경우에는 the reason, 거의 the reason이 오죠. 이유는 the reason 쓰는 거고요. 방법은 the way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여러 개 쓸 수 있지만 시간은 대표명사 the time 쓰고요. 장소는 the place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관계부사도 선행사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시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when일 거고 장소는 where일 거고 그 다음에 이유는 why이죠. 그 다음에 방법은 how이고요. 그 다음에 way와 how는 동시사용 금지죠. 얘 두 개는요. 얘 두 개는 얘랑 얘는요. 동시사용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생략이야. 하나 생략이야.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요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관계부사는 뭘로 대체할 수 있다? 모두 that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that은 관계대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뭘로 쓰인다? 관계부사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략은요. 그러면 선생님 얘랑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생략이 원칙이었잖아요. 그러면 관계부사는 어떻게 생략하나요? 다 생략 가능해요. 즉 얘와 좀 예쁘게 하고 싶은데 잠깐만 이런 게 있었지. 오, 좋아. 오, 좋아. 아, 좋아요. 오, 좋아. 있어 보여. 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얘는요. 둘 중 하나 생략 가능이에요. 하나 생략이 가능하다. 이해되니? 예. 이렇게 해서 관계부사 정리 끝! 아, 간단하지? 간단해요. 선생님 문법 설명 언제나 간단해요. 왜요? 많은 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해. 언제나 문법이든 이론이든 짧고 쉬워야 된다. 됐니? 이 정도면요, 여러분 엄청 복잡한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서. 하지만 여러분들 선생님보다 머리 더 좋으니까 요 정도는 확실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알았나? 알았지요? 자, 그럼 관계부사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요 이제 그 이야기 선생님이 다 한 거잖아요. 이렇게 꾸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꾸미겠죠. 그러면 일단 선행사의 문제,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선행사가 올 거고 이제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고, 해석상으로는요, 얘가 부사구가 되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문장을 풀어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터키는 나라다. 그 나라에서는 동쪽이 서쪽을 만나는, 동쪽과 서쪽이 만나는 이렇게 되겠지. 만난다. 여기도 보면 금요일 저녁은 때다. 그때에 내 가족들은 산책하러 가고 싶어 한다. 산책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지. 이론적으로 이렇단 말이야. 알겠나? 무슨 말인지. 그리고 거꾸로 그럼 여기 왜 where이 들어가고 왜 when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빠진 거 없잖아. 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할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도 빠진 거 없잖아.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관대는 못 들어가네. 그래서 관계 부사 중에 하나 골라 넣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해석은요. 터키는 국가다. 동과 서가 만나는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해석해 줘버리면 끝나는 거고 금요일 저녁은 때다. 내 가족들이 좋아하는 산책하기를. 됐어요? 요렇습니다. 요래요. 이거 여러분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 한번 뭐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도 여러분 선생님 설명드렸고요. 그 관계 부사는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죠. 그렇죠? 있다죠. 이것도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아까 이 관계 부사는요. 부사구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봐. 뒤에 봐. 전명이잖아요. 이 대명사니까. 전명이죠. 그래서 이게 전명구로 바꾼 거예요, 그냥. 관계부사를, 한 단어의 관계부사를 전명구로 바꾼 것에 지나잖아요. 그러면 장소나 시간 같은 경우에는 at, on 그냥 쓰거든. at, in, on을 바꿔면 써요. 여기 at도 들어갈 수도 있고, in도 들어갈 수 있고, on도 들어갈 수 있고, 꼭 기억만 들어간 거 아니거든. 시험에서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 보세요. the reason이죠. reason은 for 써요. 그 다음 way는요. in 써요. 요 두 개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선행사가 reason일 때, 위에 있네. 수행사 reason일 때는 for which 쓰고, way일 때는 in which 쓴다. 요거는 기억을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 전치사. 오케이? 다 알잖아요. 그쵸? 자, 관계부사는 선생님이 둘 중에 하나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둘 중에 생략할 수 있다. 또한 관계부사를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바꿀 때 전치사를 관계사절 맨 끝에 쓰면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인데 요거는
요 부분만 선생님이 또 설명할게요. 내가 아까 설명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관계 대명사 이야기죠. 잘 봐, 얘들아. The time when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얘 선행사고 잠깐만, 얘 선행사고 얘는 관계부사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생략이 가능합니다. 됐니? 그럼 여기 the reason하고 why잖아요. 요 선행사고 관계부사죠. 둘 중에 하나 생략이 가능하죠. 됐어요. 그 다음에 the house where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the house는 생략하기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the place 같으면 어딘지 모르고 어떤 장소라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house라고 집이라고 딱 잘랐잖아요. 그럼 이렇게 구체화된 경우에는 보통 where 정도를 생략할 수 있어요. 요런 디테일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in which 같은 경우에는 이 where 대신 쓴 거잖아. 근데 이 전치사 뒤에 있는 그 관계대명사는요, 생략에 불과하거든. 그게 관계대명사의 원칙이란 말이야. 생략을 함부로 못해요. 어떻게 생략할 수 있을까? 이 전치사 목적어잖아요. 이게 전치사 목적격이잖아요. 이런 경우 전치사를 뒤로 던져볼 수 있잖아요. 이때는 목적격이잖아요. 그냥 목적격이잖아요. 관계대명사에서 목적격 생략의 원칙 아이가. 목적격은 생략할 수 있다잖아. 내 앞에 전치사가 막고 있으면 생략 못한다잖아요. 근데 전치사가 안 막잖아. 이러면 목적격이면 생략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거는 날릴 수 있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나중에 또 선생님 이거 강의 한 번 더 여러분 또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if와 whether인데 이건 뭐, 자, if, whether는요, 이 명사절이죠. 인지, 어떤지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선생님 이야기할게요. 이게 명사절이니까요. 주어, 목적어, 보어로 당연히 쓰겠죠. 명사절이니까, 그쵸? 그래서 명사절이니까 주목보 역할을 한다. 뭐 이 정도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요건 알아야 됩니다. if는 주어가 되는 명사절에 쓸 수 없고 동사의 목적어는 명사절에 쓰인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요 문장을 보세요. 좀 키울까? whether he will win the game 요게 요렇게 되잖아. 요렇게 되죠. 잘 봐. 이거 알아야 돼. 요거는 요 명사절이잖아요. 그가 게임에서 이길지 질지 분명치 않다. 이 명사절이 주어가 됐잖아요. 그래서 문두에 whether 와 있죠. 근데 요런 경우에 요걸 if로 쓸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야. 요때 요걸 if로 대체하면 안 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 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있잖아요. 여기도 if 쓸 수 있어요. 여기도 if 쓸 수 있듯이 됐니? 자, 그 다음에 보어로도 사실 맞아요. 보어로도 잘 안 써, 솔직히. 보어로도 잘 안 쓰고 이거는 문법적으로 여기다 if를 쓰면 틀렸다? 잘 모르겠어요. 그건 선생님 잘 모르겠다. 근데 잘 안 쓰는 건 맞고요. 요거는 틀렸다라고 해요. 알겠어? 원칙적으로. 요건 틀렸다라고 보고 요거는 아마 시험에 여기 if 쓴 건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 왜냐하면 확실치 않아요. 내가 확실치 않으면 정확한 참고 문헌이 없다는 이야기야. 이게 웬 자신감, 그쵸? 근데 이제 요런 경우 목적어로 쓰이는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씁니다. 양쪽 다 써요. 가장 빈번하게 보이는 형태고 시험 문제는 주로 이 주어로 쓰이는 명사절에 이 whether를 if로 바꿔가지고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쌤 이 경우에 보어로 쓸 때 if로 바꾸면 어떡할까요? 틀렸다고 하세요. 오케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에 낼 가능성이 많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무런 어떤 그 설명 없었을 경우에는 일단은 틀렸다고 하시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걸 원칙으로 낼 겁니다. 이걸 내면 좀 무리다라는 생각은 좀 들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외워야 될 거는 if or not 이거 안 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if가 뭐뭐인지 뜻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if or not 하고 이거 바로 이렇게 붙여 쓰지 않아요. 근데 떨어뜨려서 씁니다. 이렇게 요거 이렇게 떨어뜨려서 써요. 알겠니? 떨어뜨려서 쓰는데 붙여 쓰진 않는다. whether는요 붙여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if와 not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아 이것이 틀렸네 라고 바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다. 자, 요거 중요하네요. 요거는 시험에 출제가 고등부 가도 나옵니다. 출제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이죠. 시간이나 또는 조건 부사절에서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뭐를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대원칙 있죠. 그래서 미래를 쓰지 않는다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부사절이잖아요. 이게 조건인 거야. 부사절일 때가 되겠죠. 근데 if가 명사절로 위에서 명사절로 쓰였잖아. 이때는 미래도 쓸 수 있는 거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부사절일 때는 미래를 쓸 수 없다라는 거지. 알겠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if가 부사절이면 미래를 쓸 수 없다라는 거지. 또 if가 명사절이면 미래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머릿속에 간단하게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되겠지. 그치? 자, 봅시다. I want to know if he will go to the museum인데 나는 알고 싶다. 그가 박물관에 올런지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if 있는데 will을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맞나 틀리나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만일 뭐뭐라면은 부사절이겠죠. 근데 뭐뭐인지라면 명사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will 쓰면 안 되고 이때는 will 써도 되는 거죠. 근데 그가 올지니까 그렇죠. 그가 박물관에 갈지니까 will을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I'll text you. 내가 니한테 문자 할게. 내가 그 도서관에 가면인데 이때는 뭐예요? 뭐뭐 한다면이죠. 그러면 이때는 뭐 will을 여기 will 썼다고 여기도 will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됐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틀린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천재 이재영 3, 4고 문법은 마무리하도록 하죠.